안녕하세요.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민TV가 마련한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대담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반갑습니다. 강원도 첫 방문을 환영합니다. 춘천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강원도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실까요? 제가 원주 원시거든요. 단일성의 단일본인데 우리 치악산 운곡 원천석 선생을 조상으로 모시는 우리 본산이 원주에 있어서 강원도 경계로 들어올 때는 큰절하고 들어옵니다. 저희 강원도민일보 독자들과 또 강원도민들께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강원도민일보 우리 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 때문에 왔습니다만은 평소에도 정말 아름다운 추억 또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수시로 왔던 곳인데요. 강원도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정권 교체를 해서 앞으로 희망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지지도 상승이 아주 좋은데요. 대장동 1타 강사로 또 뜨고 계신데 이 별명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제가 뭐 강사해서 무슨 이 강사들 밥그릇 뺏을 일은 없잖아요. 저의 목적은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특히 이 가짜 능력과 가짜 공정으로 가면을 쓰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타 공격수, 예, 일타 강사라 하지 말고 일타 공격수로 네.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대장동 요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제 실제 검찰에 고발장도 이제 제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또 검찰 출신이기도 한데 이 사건 좀 어떻게 풀려갈 걸로 좀 전망하시나요?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 이재명 지사의 손안에 있는 공공기관이 8천억이라는 아파트 개발 수익을 화천대유라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업자들한테 다 몰아준 사건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가 이게 단군 이래의 최대의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그 뇌물과 비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증도 제시하고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증거와 제보 또 증인들을 확보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검찰 경찰이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가짜 수사예요. 가짜 검찰 경찰을 믿고 이제 내년 3월 달 대통령 선거가 지나버리면 그다음 후에도 그다음 최고 권력자가 이걸 다 덮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걸 진상을 밝히고 수조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해 오자. 그래서 제가 고발장을 3일 전에 제출하면서 이 불법 범죄 수익 환수 국민운동을 제안을 해서 그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민들께서도 이 정의감이 있으시고 이 세상의 진실을 정말 추구하시는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이제 백현동 의혹의 시간도 또 파헤치실 의향이 있습니다. 대장동은 민관 협력이어서 공익 환수를 했다 그래 놓고는 이 백현동 사건은 민간 협력으로라도 허가를 해달라는 것을 거부를 한 다음에 100% 민간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 선거본부장이 이 커미션을 받고 뒷돈이 이제 오고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모순된다라는 거하고 용적률을 4단계를 뛰어가지고 그 선거대책본부장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그 성남공항에 걸리는 그 산을 깎아가지고 50m짜리 옹벽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법 위반을 하는 거를 이재명 시장이 그냥 한 거예요. 대장동이 끝난 게 아니라요. 대장동은 진도가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최종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 이제 백현동 사건이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물결이 몰려오는 건데 검찰이 하도 가짜 수사를 할까 봐서 거기 관계자들 핵심 관계자들 중에 한 사람한테 돈이 들어간 농협 계좌를 제가 3일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본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맞붙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어떤 후보님만의 어떤 강점을 좀 어필하실 예정이신가요? 우선
이재명 지사의 비리에 대해서 제가 핵심을 다 꿰뚫고 있고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을 다 굴복시켜서 인정을 받아낼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 지사의 직접적인 비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국제 마피아파라는 조폭을 변론했던 것, 그리고 자기 조카에 대해서는 끔찍한 여성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했는데 이것을 변호하면서 동원했던 논리 등 자기가 지금 인권과 공정에 뭐 상당히 어떤 이 착한 정치인 것처럼 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가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를 팩트만 가지고, 그리고 본인의, 제가 주장하지 않고 본인의 답변만을 통해서 질문 20개만 던지면요, 이재명의 비리와 이재명의 도덕성은 땅바닥으로 추락해서 본인이 이걸 회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재명을 바로 본선에서 꺾을 수 있는 그러한 공격력을 갖고 있고요. 또 이재명이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남을 공격하는 데 굉장히 선수거든요. 저는 아무리 저의 도덕성이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서 또는 정책 토론에 대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을 맞받아칠 맷집과 실력과 경험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앞으로 11월 5일 날 뽑히는 후보가 넉 달 동안 이재명 후보와 1대1 대결을 계속 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불안감 1도 없고 공격력 100%인 원희룡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100%로 올리고 불안감을, 위험 요소를 제로로 낮추는 그런 가장 유일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물건 하나 고를 때도 잘 보고 나중에 쓸모, 또 나중에 반품될 것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까? 원희룡을 선택하시면 정권교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그 소시오패스 이제 관련 진단 이제 발언과 관련해서 또 이제 또 전국의 또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또 여당에서도 뭐 이제 좀 반발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를 잘 몰라요. 그 말은 물론 들어봤지만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게 옳다 그러다는 저는 모르고요. 대신 제가 반발하고 정말 항의를 했던 것은 한 전문가로서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학회에서 제명을 시켜드리겠다. 학회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걸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보고 사과하래요. 뭐 허위사실이니 뭐니. 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저의 침해다 그러는데 대통령의 건강정보는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이 알 권리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미국에서도 있었던 거거든요.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책까지 써가면서 온갖 정신병명 다 동원했는데 그때는 그게 사생활 침해라든지 뭐 직업윤리라든지 그런 이야기 1도 없었거든요. 강원도를 위한 맞춤형 정책 좀 한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환경과 문화변에 있어서는 강원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데 그냥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개발된 그걸 따라가지 말고 강원도만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들어와 있는 혁신도시라든지 어떤 DMZ로서의 특성을 살린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집중적으로 미래 최첨단을 향하고 통일된 미래의 통일 한국을 겨냥한 그런 면에서 미래를 앞서 나가는 그런 특구 개발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묶을 수 있는 제주도도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담았거든요. 저는 강원도가 다른 지역들의 어떤 산업화와는 다른 특성들이 있고 매일 제주도나 강원도는 기타리스트로 기타로 분류돼 가지고 예? 그냥 남들 다 큰 거 가져가고 나오면은 막내만 뭐 빈손이니까 뭘 주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탈피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강원특별자치 그런 법도 만들고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강원도다움과 미래, 지금까지 산업화에서는 뒤처질 때가 많았지만 미래와 통일을 향해서는 가장 먼저 앞서 있는 그런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큰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강원도민일보 독자들과 강원도민들께 왜 원희룡이 돼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강원도민 여러분, 제 아내 이름이 강윤형, 저는 원희룡입니다. 벌써 이름부터 강원과 저희는 부부로서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고요. 저 원희룡은 원주 원씨의 자랑스러운 후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들어올 때마다 큰 절을 올리고 들어오는 입장이고 저는
제주도 지사를 해봤고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지방이 수도권 또 중앙정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을의 입장에서 답답함이 많고 그 세력의 한계를 느끼고 서러움을 많이 겪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중앙정부 또는 서울에다가 저희를 보호해주고 뭘 갖다줄 이러한 정치적인 우리는 통로를 원하고 그래서 이 지역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달려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 그때그때 단품으로 조금씩 받아오는 이런 게 아니라 강원도다움을 살리면서 또 강원도가 미래에는 가장 앞서 있다라는 강원 특별자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경험과 비전을 제가 제주도를 했던 제주특별자치와 국제도시로서의 미래의 혁신을 앞서 나가는 제주도의 경험과 그 사례를 강원도에 저는 협력자로서 제공을 하고 같이 손잡고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원희룡의 가치 그리고 기타 지역의 서름과 그 내막을 아는 원희룡에 대해서 여러분 잘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통하시는 게 있다면 팍팍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원 제주 여기 매번 소수이고 기타라고 몰리는 여기에서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민TV가 마련한 대선주자 대담 시리즈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